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 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녹내장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매일 빠지지 않고 넣고 계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의 평균 수능도는 겨우 60% 수준이고 처방 후 6개월 안에 약을 끊는 환자가 절반에 이릅니다. 오늘은 왜 저만액을 꾸준히 쓰기 어려운지, 그리고 수능도를 높이는 5가지 실용적 전략을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수능도가 중요한가? 먼저, 왜 수능도가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녹내장은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시야가 좁아져도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빠뜨려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는 냉정한 사실을 말합니다. 시야가 안정된 환자의 85%는 처방대로 저만하고 있었지만 시야가 나빠진 환자는 21%만이 처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만 수능도가 80% 미만이면 시야 손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안압 하강제는 녹내장 진행을 최소 60%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그 차이가 바로 시력의 차이입니다. 왜 안약을 빠뜨리게 되나? 5대 장벽. 그렇다면 왜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넣지 못할까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한 5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잊어버림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약을 떠올릴 계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눈의 충혈, 가려움, 속눈썹 변화, 또는 베타 차단제의 경우 심박수 저하, 호흡기 증상 등 전신 부작용이 수능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약값이 비쌀수록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여러 종류의 안약을 써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저만 기술입니다. 324명 연구에서 20%의 환자는 아무도 안약 넣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60%만이 정확한 방울수를 저만하고 65%는 안약병 끝이 눈에 닿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잡한 투약 스케줄입니다. 여러 종류의 안약을 하루에 여러 번 넣어야 한다면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략 1. 올바른 저만 기술 교육. 수능도를 높이는 첫 번째 전략은 올바른 저만 기술 교육입니다.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국내 녹내장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저만 지도 교육 전후를 비교한 결과 처방 수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안약을 눈 안에 정확히 넣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약병의 오염을 방지하는 행동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도 더 규칙적으로 저만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저만 5단계. 첫째, 손 깨끗이 씻기. 둘째,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 살짝 당기기. 셋째, 안약 한 방울만 결막낭에 저만하기. 넷째, 눈을 1, 2분 감거나 눈 안쪽 누점을 지그시 누르기, 즉 전신 흡수 최소화하기. 다섯째, 안약병 끝이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기. 전략 2. 체계적인 환자 교육. 두 번째 전략은 체계적인 환자 교육입니다. 요르단 대학병원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15분 교육 책자 제공 후 3개월 추적 결과 중제군의 완전 수능 비율이 67.9%로 대조군 대비 유의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녹내장 정예, 치료 중요성, 저만 기술, 부작용 대처법 등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 형태로는 그림을 포함한 녹내장 특화 지도서가 있고 문해 수준에 맞는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약 잘 넣으세요가 아니라 왜 넣어야 하는지, 안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3. 리마인더 및 디지털 도구 활용. 세 번째 전략은 리마인더 시스템 활용입니다. 잊어버림이 가장 큰 이유인 만큼 알림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리마인더 방법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약통을 세면대,
침대 옆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세수 후, 저녁 양치 후 등 일상 루틴과 연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약사, 간호사의 전화 리마인더 서비스도 좋습니다. 전자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015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동기가 수능도 분산의 35%를 예측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것, 그리고 주변의 작은 알림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이어줍니다. 전략 4. 부작용 관리 및 복약 단순화. 네 번째 전략은 부작용 관리와 복약 스케줄 단순화입니다. 약물별 주요 부작용과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섬액, 혈압 저하, 천식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고, 대처 방법은 누점 폐쇄법으로 점한 후 눈 안쪽을 1분간 지그시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은 속눈썹 변화, 홍채, 눈꺼풀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있고, 대처 방법으로는 처방 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취침 전 점안을 권장합니다. 방수생 성억제제와 알파작용제는 점안 시 따가움과 전신 흡수 시 쓴맛을 느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보존제 없는 제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약 단순화 전략으로는 두 성분을 하나의 안약으로 하는 복합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점안 횟수의 감소와 오류 감소로 수능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제제인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을 우선 선택합니다. 부작용 호소 시에는 즉각 약제를 변경해줍니다. 전략 5. 신뢰 기반 의사소통 및 비용 해결. 다섯 번째 전략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과 비용 문제 해결입니다. 신뢰와 소통에 있어서는 처방 시 의사가 직접 점한 방법에 대한 시연을 제공합니다. 왜 약을 안 넣었나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등 개방형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방문 전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면 탈락률이 감소합니다. 오해와 두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드리어 등이 GOAL 프로그램 결과 수능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투약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비용 장벽 해결을 위해서는 제네릭 복제약 처방을 우선 고려하고 의사가 먼저 비용 부담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복합제로 처방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오늘의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점안 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넣으면 효과는 향상되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질병인식 교육은 왜 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수능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리마인더 시스템 즉 스마트폰 알람, 루틴 연결로 잊지 않기 등을 활용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부작용 관리와 단순화, 복합제로 부담 줄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과 비용 해결 방법으로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제네릭 처방으로 장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좋은 안약은 실제로 눈에 넣는 안약입니다. 오늘 본인의 점안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 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